카르토시카가 더 좋아. 그럼 그걸 추천해줬어야죠. 하나밖에 안 남아있었거든. 진짜요? 오해하지마. 그냥 네가 버들밀크 좋아할 것처럼 생겼잖아? 그게 무슨 뜻이죠? 신경 쓰지 마. 일단 한 입 먹어봐. 정말 맛있어요. 그렇다니까? 마리나는 커피를 마시고 있다. 꽤 괜찮은 선배인 것 같다. 처음엔 나를 골려 먹으려는 건가? 장난이라도 치려는 건가 싶었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 그녀가 나를 계단 아래까지 끌고 갔을 때 학교 밖에서 얘기하려고 그러나 싶었다. 말도 안 돼. 존나 춥잖아. 빨리 따뜻한 곳으로 가자. 그녀가 그렇게 말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본다. 확실히 꽤 아늑하다. 손님 대부분은 다른 학교 학생들인 것 같다. 어른들은 아마 일하러 가는 시간이겠지. 우리는 창문 바로 뒤쪽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다. 나는 다시 내 찻잔을 내려다본다. 일하라면 여기서 뭘 주문했을까? 맞다. 언니, 제가 이라 만난 거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혹시 저희를 본 거예요? 그녀는 씹던 것을 삼키고 고개를 젓는다. 아니, 그럼 이라가 말해줬어. 뭐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아는 바로는 내가 이라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야. 혹시 이라를 만난 게 정확히 언제야? 잘 모르겠어요. 저녁 8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응, 그 시간대가 맞아. 그 무렵에 우리 집 인터폰 눌렀거든. 이라가 언니 집에 왔다고요? 음. 이라가 나에게 나와달라고 했어. 그리고 목소리가 되게 불안해 보였어. 나는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이라가 거절했어. 그냥 내려와 달라고 몇 번이나 말하더라. 그래서 나는 급히 내려갔어. 그리고 걔는 완전히 흐트러져 있었어. 이런 모습은 처음이야. 적어도 아주 오랫동안 본 적이 없었어. 맞아요. 이라가 그러니까 저랑도 만났을 때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히크, 나 못하겠어. 네 말이 맞았어.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마도 히크, 모르겠어.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가고 싶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넌 가지 않을 거야. 이라 넌 가지 않아. 아니 난 알고 있어. 시간이 없어. 이제 끝이야. 이제 끝이야. 나 끝났어 말이나. 그런 말 하지 마. 방법이 있을 거야. 넌 아직도 아니 난 못해. 아무도 못해. 훌쩍. 나 이제 글도 못 써. 아무것도 못 써. 이라. 나는 걔가 서서 울고 있을 때 품에 안아주었어. 내가 하던 말은 계속 같았고 걔가 하던 말도 계속 같았어.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 그러다 걔가 말하더라. 걔가 나왔어. 방금 여기 오기 전에. 응? 그 미친 이상한 애. 아샤. 나 이런 상태인 거 봤어. 나를 봤어. 이상한 애라니. 그건 내가 한 말 아니야. 이라가 한 말이야. 그녀가 웃는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이라가 원래 그렇잖아. 그 말 이후로 이라는 조금 진정된 것처럼 보였어. 야, 진짜 위로 올라오지 않을래? 상태가 안 좋으면 우리 집에서 자고 가도 돼. 괜찮아. 이제 갈게. 잠깐. 이렇게 그냥 간다고? 잘 있어. 말도 안 돼. 그리고 걔는 그냥 그대로 가버렸어. 언니 안 말리셨어요? 엥? 아, 그러니까 내가 뭐 억지로 잡아줄 수도 없잖아. 그리고 말인데 너한테도 똑같이 물을 수 있어. 너도 못 말렸잖아. 이라를 억지로 붙잡아 놓은 것도 아니면서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아니, 그러진 않았어요. 나는 그녀가 걸어가 버리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구나. 마리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둘은 정말 친구였던 것 같다. 마리나가 뭐라고 했었더라? 이라가 저런 모습인 걸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고 했었지?
그렇다면 예전에 비슷한 상태가 된 적이 있다는 뜻이고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된 이유는 강제로 떠나게 될 거라서 그런 건가? 그래서 왜 저희는 이 일을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 이라 가족에 대해 얼마나 알아? 솔직히 거의 모르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건 알아요. 이라의 행동 때문에요. 이번 학기 끝나면 퇴학당해서 다른 데로 보내질 거라고 들었어요. 그 정도예요. 뭐 크게 틀리진 않아. 이라 부모님이 요즘 욕을 많이 먹고 있거든. 네. 하지만 그래도 전 이해가 잘 안 돼요.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해도 이라를 다른 데로 보내버리는 건 그냥 이라를 포기해버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너는 이라 부모님이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 학교는 하나뿐이야. 이라가 퇴학당하면 다른 곳에서 공부해야 하잖아. 그건 맞죠. 근데 뭐랄까 그냥 이상해요.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 근데 그건 장애 판정이 있어야 승인받는 걸로 알아. 그리고 누가 이라를 가르쳐? 이라 아빠는 연구소에서 일하고 이라 엄마는 간호사잖아. 가르칠 시간이 없어. 잠깐, 이라 어머니께서는 연구소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왜 이라 아빠가 연구소에서 일하지? 엄마가 왜 간호사고? 나도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진 않아. 하지만 이라 부모님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는 이해해. 나는 멍하니 쑤시고 있던 케이크를 내려다본다. 맞는 말이다. 나는 너무 쉽게 도덕적 판단을 내려버렸다. 이라가 결석을 많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이사를 가길 바랐던 걸까? 아니면 학교에 무릎이라도 꿇고 계속 받아달라고 애원하길 기대했던 걸까? 정말 너무 어린 생각이었다. 알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왜 침묵해야 하는 거죠? 너 이라한테 남동생 있는 거 알아? 에? 남동생? 전혀 몰랐어요. 하하, 있어. 이름은 톨리크야. 재밌는 애야. 저 정말 하나도 몰랐어요. 괜찮아. 알다시피 이라 부모님이 힘들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톨리크는 훨씬 더 고생했어. 어른들은 누구한테 못되게 굴 때 대놓고 안 하고 슬쩍 돌려서 하잖아? 근데 애들은 안 그래. 유치원일 때는 그나마 덜 심해. 물론 어떤 애들은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해서 같이 안 놀아주는 경우도 있지. 만 애들은 너무 어려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든. 짜증나긴 하지만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야. 하지만 톨리크는 내년에 학교에 들어가. 그러니까 누나가 퇴학당하는 바로 다음 해. 그런 상태로 학교에 들어간다는 게 어떤 건지 상상해봐. 압박감 장난 아니겠지? 그래도 누구도 큰 기대는 안 하겠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건 모두가 더 나빠질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위에 또 더해지는 게 있어. 사람들이 이라가 불안정한 아이였다고 알게 되면 반응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 이라 원래 화 잘 내잖아. 너도 직접 봤고. 근데 그게 히스테리였다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고 생각해봐. 울고 패닉 오고 이상하게 행동하고 인상 안 좋지. 그건 좀 이라가 한 걸 히스테리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나도 그래.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야. 소문은 빨리 퍼져. 선생님이나 경찰한테 뭐라도 말했다? 그럼 다음날엔 마을 전체가 알고 있을걸? 그래서 내 생각엔 이게 누구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아샤. 하지만 그래도 실마리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슨 실마리? 그게 누가 증언을 해야 한다면 그건 나야. 마지막으로 일화를 본 사람이 나잖아? 아, 그렇죠. 말이 되네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한테 그 시간쯤 우리 집 창문에서 일화를 봤다고 말했어. 물론 내려가서 직접 얘기했다는 부분은 빼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 우리 만난 뒤에 이라가 자기 집 쪽으로 가는 것 같긴 했어. 근데 내가 집까지 따라간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게 큰 단서는 안 될 거야. 적어도 이라가 도시를 떠난 건 아니라는 건 알겠네요. 에이, 그 정도는 국경 검무소에서도 알려줄걸? 그쵸?
난감한 상황이다. 애초에 신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의문이 들었는데 마리나가 말하는 걸 들으니 그 의문이 하나씩 확고해진다. 톨리크, 이건 정말 이라의 남동생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걸까? 그 생각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 하나 더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게 있었다. 마리나는 분명 알고 있을 내 마음속에서 계속 타오르던 질문 하나. 아, 그나저나 이라랑 꽤 친한 친구 같아서요.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을까 해서요. 아하하, 친한 친구라니. 너무 후한 말인데? 내 말은 뭐 친하긴 하지. 근데 이라한테는 말하지 마. 알레르기라도 일어날걸? 그럼 이라가 내 농담이 신경 긋는데 믿겨져? 아, 네, 믿어요. 죄송. 이런 취급은 익숙해. 아, 잠깐 생각났다.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소리치는 거야. 이러지. 그러면 이라 우리 목 조르려고 돌아올걸? 우와, 그거 정말 천재 같아요. 아, 근데 지금은 지붕이 미끌미끌할 텐데. 그럼 너한테 밧줄을 먹지 뭐. 음, 내가 밧줄 놓는 척만 할게. 그럼 네가 비명을 알아서 지를걸? 이렇게 누군가와 수다를 떤 게 얼마만이지? 영원히 그런 적 없었던 것처럼 느껴진다. 마리나라,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다. 정말 누군가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대화란 원래 이렇게 쉬운 거였나? 마치 속임수를 쓰는 기분이다. 특히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어제만 해도 우리는 이라가 흥분해서 울먹이던 모습을 함께 봤다. 그리고 오늘 이라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이건 무서워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다시 이라를 보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모든 게 잘 풀릴 거라는, 아니 잘 풀릴 수밖에 없다는 느낌.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느낌. 아, 젠장. 어? 젠장. 왜 하필 지금? 그래, 드디어 너도 들어오게 해주나 보네. 슈비나. 이 가게도 이제 진짜 말이 아니고. 바딕. 하이 마리나. 어? 우리 아는 사이였어? 벌써 대체품을 구했네. 뭐 이해는 한다. 근데 하필 슈비나냐? 그가 나를 본다. 아기는 없어. 내 친구들 하나하나 감시하는 거야? 아주 영광이네. 아샤, 얘 나 좋아해. 웃기지 마. 넌 항상 옆에 꼭 누가 붙어 있어야 하잖아. 그런 애 같은 거. 그런 애? 마리나는 커피잔을 위협적으로 들여 올린다. 바지에 쏟아버릴까 보다. 오, 고아이네. 여기서 쫓겨나고 싶냐? 안 쫓겨나. 그냥 우연한 사고일 뿐이지. 네 던지기 실력으로? 누가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해? 아샤, 얘는 11살 때까지 변기 조준도 제대로 못했어. 기싸움 봐라. 근데 매트리스는 기가 막히게 맞췄지. 닥쳐. 그건 가리는 친구들이 못 들었는지 확인한 뒤 태어난 척 우리를 힐끗 본다. 쳇. 내가 왜 너희랑 말하고 있지? 그러게, 좋은 질문이다. 이라, 걔 네 절친 아니었냐? 하? 아 진짜 왜 다들 그렇게 말하는 거야? 뭐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 근데 걔 없으니까 아주 즐거워 보이더라. 깔깔대고 말이야.
그래서 너 너도 아까 장난처럼 말했잖아. 뭐? 반에서 이라 실종됐다고 했을 때 웃었잖아. 걔가 내 친구도 아닌데? 지 기분이라고 나를 공격하는 년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진짜 이라가 실종됐다고 안 믿는 거야? 솔직히 관심도 없어. 그리고 너희도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럼 누가 신경을 쓰겠냐? 하... 피곤하다 정말. 걱정 마. 나도 너 싫어. 뭐 어쨌든 여기 슈비나가 있는 게 맞나 확인하러 온 것뿐이야. 순간 환각 본 줄 알았네. 그래서 뭐야? 이제 밖에 돌아다니는 거 허락받은 거냐? 경사네. 즐겁냐? 네가 오기 전까진 즐거웠지. 첫째, 너한테 얘기한 거 아님. 둘째, 농담 좀 받아들여. 에휴, 됐고. 내 친구들 기다린다. 그럼 숙녀분들 저녁 잘 보내시고. 고맙네. 비웃는 얼굴한 채 가리는 자기 친구 무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간다. 대체 뭐였지? 이 카페는 다른 애들도 자주 오는 곳이니 여기서 그를 마주친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겠지. 그래도 방금 일은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머리가 확 씻는다. 진짜 말이 되냐? 네, 전혀 예상 못했어요. 아니 진짜로 어떻게 남자가 저렇게 얄미울 수가 있지? 생각해본 적 없어요. 한심하다 한심해. 마리나는 방 저편에 앉아있는 학교 남자애들 테이블을 노려본다. 둘이 아는 사이예요? 응? 응. 어릴 때 같이 놀았어. 오. 재미없는 이야기야. 어릴 때는 잘 지냈지. 근데 나는 커서 평범한 사람이 됐고 쟤는 커서 싸가지 없는 인간이 됐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락 끊겼지. 끝. 그런 일 많죠. 맞아. 뭐 딱히 아쉽지도 않아. 그냥 빠이빠이. 나가다가 문에 머리라도 부딪히지 말고. 이런 느낌? 그나저나 나갈래? 저 찐따 새끼들 때문에 여기 이제 냄새나서 못 앉겠다. 그래요. 가요.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바로 찌른다. 하늘은 1시간 전에 왔을 때처럼 여전히 새까맣다. 짙은 보랏빛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 중 하나다. 마리나는 툴툴대며 목도리를 성가시듯 끌어올린다. 진짜 카페 같은데 좀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응? 술집은 있는데. 술집이라 우리 들어갈 수는 있을걸? 나이에 비해 성숙해 보인다는 말 많이 들었어. 진심으로 고민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말은 누가 한 건데? 앉아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면 도서관도. 말하다가 이게 얼마나 구린 제안인지 깨달았다. 지금껏 대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서관? 그런 생각은 못했네. 그게 그냥 잠깐이라도 조용히 있고 싶으면 꽤 괜찮아요. 오, 평화로운 분위기. 혼자 생각 정리하고 명상하고 고요함 속에서 깨달음. 약간 부처 느낌?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았어. 부처? 좋은 거 같아. 언젠가 가볼게. 땡큐. 천만에요. 그런데 오늘은 난 그냥 집에 갈래. 오늘 이야기해서 즐거웠어, 아샤. 받은 일은 미안. 아니에요. 괜찮아요. 언니 잘못 아니에요. 그 애가 와서 지랄한 거지. 아니야. 나도 더 꼬아버렸어. 저 자식은 보다 보면 혈압이 올라서. 네, 이해돼요. 이라랑 나, 그건 공통점인가 보네.
이라가 진짜 의자 던졌다는 게 사실이야? 맞아요. 그랬었어요. 저기, 네? 이라 괜찮을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응.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그냥 그 애를 믿고 있어. 걔가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리가 없잖아?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럼 나 이만. 다음에 보자, 아스카. 네, 잘 가요. 마리나는 벙어리 장갑을 낀 손을 크게 흔들며 에너지 넘치게 인사하고는 길 아래로 뛰어간다. 나도 손을 흔들어 답하고 각자 갈 길을 간다. 나는 마지막으로 카페 쪽을 힐끗 바라본다. 가린 친구들이 차지하고 있는 테이블이 보인다. 그리고 우리 테이블은 어라? 지금까지는 신경도 안 썼는데 우리가 앉았던 테이블은 밖에서 보면 절반쯤 가려져 있다. 이 각도에서라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마리나의 등만 보였을 것이다. 만약 마리나가 보통 저 자리에 앉았다면 이라도 이 카페에 앉아 있었을지 모른다. 가린이 했던 말과도 딱 맞아떨어진다. 대체품. 아마 이라는 마리나가 끌고 왔을 때만 카페에 들어갔겠지. 그리고 바로 그 자리, 밖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자리에 앉았던 거겠지. 그게 의도적이었을까? 마리나에게 물어봐야겠다. 그리고 이라가 어떤 과자를 좋아했는지도. 커피 좋아했는지 차를 좋아했는지. 이라가 돌아오는 게 너무 기다려진다. 완전 까먹어버렸어. 가린이 갑자기 다가와서 그 순간 머릿속에서 싹 날아가 버렸다. 원래는 이라가 만나던 그 남자에 대해 마리나에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라가 만난 남자. 오늘 알게 된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이라를 정말 알았던 건가 잘 모르겠다. 아침 식사 때는 아침 식사 때는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나는 부모님께 아침에 이라 시중 소식을 들었는지 물어봤다. 아빠는 예상 그대로의 대답을 했다. 아, 그라체브스키 딸 말이지? 그래, 통지 받았다. 이라 아빠 아세요? 어제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제는 출근도 안 한 것 같더라. 그러시구나. 그럼 찾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찾겠지. 여기 도시가 얼마나 작은데. 그건 맞아요. 그래도 소식이 나온 이후로 아직 아무 얘기도 없어서. 하루 지났을 뿐이야. 그리고 통제 초소를 지나갔다면 경찰이 벌써 알고 있을 거다. 그렇겠죠. 근데 아무도 찾는 것 같지가 않아서요. 찾고 있다. 내 동료 몇 명도 가서 조사를 받았어. 정말요? 그렇다고 해서 별건 아니었어. 그냥 시간 낭비지. 10대의 반항이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 말인가.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불쌍한 아이네.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졌다. 어른들, 아이들 모두 사건에 대한 태도는 결국 비슷한 것 같다. 그래도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다. 경찰이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구나. 그나마 다행이었다. 새 소문 같은 거 없냐? 난 아무것도 못 들었어. 나도 지루해 죽겠다. 옆 책상에 있는 남자애들이 내 숙제를 베끼고 있다. 모든 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똑같은 대화, 똑같은 빈정거림. 그래도 우리 슈비나는 새로운 친구가 생겼네. 어? 맞아. 그건 뭐냐? 도서관에서 쫓겨났냐? 카페 좀 갔을 뿐인데. 어쭈? 말 대답도 안 해? 우리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네가 그 조그만 동굴 밖으로 기어 나오는 건 아주 드문 일이니까. 그래서 뭐? 우린 네가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게 너무 자랑스럽거든? 그 김에 우리랑도 놀래? 어? 야, 뭐 하는 거야? 왜? 재밌을 수도 있잖아. 아니, 절대 안 재밌어.
슈비나 얘 말 듣지 마. 그래서 어때? 나는 아유 그러지 말고 네 이로치카가 실종돼서 우울하잖아. 기분 좀 펴야지. 이로치카가 뭐 깐부 같은 건가? 걔는 괜찮을 거야. 그냥 냅둬. 영화라도 보러 가자. 어? 어때? 그건 나는 얘 그냥 너 가지고 노는 거야. 아딘 그만 좀 해. 야 분위기 죽이지 마. 지금 거의 넘어올 뻔했다고. 진짜 개쓰레기다. 나 넘어가려고 한 거 아니거든. 나는 한숨을 쉰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야 하는 건가? 이라가 곧 돌아온다 해도 전학 가버리면 내가 매일 기대하게 될 건 이런 것들 뿐이겠지. 쟤는 질리지도 않나? 맨날 똑같은 농담, 똑같은 놀림. 그래도 이렇게 계속하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 오히려 더 망가질 거야. 음. 아니, 너 뭐 하는 생각이야? 응? 잊었어? 뭐가? 지난번에 너를 혼자 잡아뒀을 때 일을 잊은 거야? 그건 그냥 장난이었어. 그때 나는 아니, 그건 내 잘못이었어. 아, 그건 내 잘못이었어. 내가 과하게 반응했을 뿐이야. 나는 늘 그렇게 굴잖아. 너는 또 과하게 반응할 거야. 그 일은 또 일어날 거야. 하지만 그땐 가린이 없었어. 지금은 달라. 이번엔 그러지 않을 거야. 예전과 같지 않을 거야. 아니, 이번엔 가린이 더 엉망으로 만들겠지. 미안해. 맞아. 알겠어. 아샤. 아, 언니. 안녕하세요. 마리나가 복도를 가로질러 나에게 다가온다. 그걸 보는 순간 기분이 조금 나아진다. 저기, 어제 무사히 집에 갔어?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네, 고마워요. 언니는요? 거의 죽을 뻔. 있잖아. 우리 집 가는 길에 사방치기 칸이 있는데 그녀는 거기서 미끄러졌다. 믿어지냐? 거기에 모래도 안 뿌려놨다고. 완전 위험하잖아. 치명적인 위험이라고. 용서 못해. 그래서 우리 오빠한테 믿어 넣으라고 했더니 날 개무시해버렸어. 말이 되냐? 엄청나게 무례하네요. 나 거의 불구가 돼서 걷고 있는데 관심도 안 준다고. 빵댕이가 아파. 아, 얼른 낫기를 빌어요. 우리는 1, 2분 동안 그런 시시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다. 아직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너무 즐겁지만 우리가 둘 다 대답을 듣기 싫은 어떤 질문을 피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다. 마리나는 분위기를 편하고 가볍게 만들어주려 애쓰고 있다. 그렇다면 그걸 깨는 건 아마 나여야 알겠지. 저기 그런데 이란한테서 소식 들은 거 있어요? 만약 마리나가 강아지였다면 지금 귀가 축 처졌을 것이다. 없어. 그렇구나. 이라가 내 번호를 갖고 있었더라도 나한테 먼저 연락할 것 같진 않다. 이라가 의지했던 사람은 마리나였다. 누구에게라도 연락했다면 마리아나였겠지. 마리나. 저기 이 얘기 학교 끝나고 할까? 너 시간 없진 않지? 한가해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나 수업 5개 있으니까 끝나자마자 바로 보자. 알겠어요. 마리나는 복도 건너편에 있는 여자아이들 무리로 들어간다.
학교 하루는 더디게 지나간다. 아침에 잠깐 얘기한 것 이후로 남자애들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건 좋은 일이다. 교실 순식간에 소문으로 떠들썩했던 건 어제뿐인데 이제는 모두가 금세 흥미를 잃어버린 것 같다. 더 이상 할 말도 없겠지. 신경도 안 쓰던 누군가가 사라지면 원래 이렇게 되는 법이다. 이라가 나를 위해 나서준 일이 없었다면 나도 아마 똑같이 느꼈을 것이다. 러시아어 수업은 끝도 없이 늘어지는 것 같다. 지난번에 칠판 앞으로 불려나갔으니 오늘은 안전하겠지. 생각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눈도 자연스럽게 딴 데로 향했다. 아, 창문. 유리에 희미한 서리가 새겨지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늦게 나타난다. 아마 습도 때문이겠지? 만화에서는 항상 소용돌이 모양으로 그려놓던데 왜 그런 걸까? 내가 보는 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뾰족한 소나무 잎에 찍힌 흔적, 혹은 맑은 표면이 프렉타일처럼 산산이 갈라진 것에 가깝다. 끝없는 모서리들이 서로 겹치고 엉키고 다시 펼쳐지는 미로 같다. 보고 있으면 초점을 맞추고 흐리고 다시 맞추게 된다. 왜 이래? 마치 칼레이도스코프처럼 나를 잡아당긴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우이씨. 그래, 그때랑 똑같아. 날카로운 선들이 드러나고 그 점점 더 가까이 오면 나를 초대한다. 그때 난 거의 뭔가를 이해할 뻔했다. 무척 좋고 중요한 뭔가를 알아낼 뻔했다. 그때는 정신 상태가 엉망이었지만 지금이라면 아마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걸지도. 이제 때가 된 걸지도 모른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야를 더 집중하면 아, 날카로운 선들의 밀도가 너무 높아서 머리도 피부도 눈도 따끔거리기 시작한다. 형체가 있나? 모양이? 표식이? 숫자가? 아니, 아직 부족해. 조금만 더. 오우, 쉣. 새가 창밖을 스쳐 지나간다. 주위를 둘러본다. 모두들 조용히 공책에 글을 쓰고 있다. 누가 방금 그걸 들었을까? 누가 본 사람은? 눈이 다시 서리 깬 창문으로 빨려 들어갈 듯 돌아간다. 정말 아름답다. 눈이 운동장 위로 가볍게 내려앉는다. 긴 회색 구름들이 툰드라 위를 느긋하게 흘러간다. 나는 정문 앞에 서서 마리나를 기다린다. 우리 둘 다 같은 시간에 수업이 끝나야 한다. 그런데 왜 아직 안 오는 거지? 몇 분이 지났다. 불쾌한 기억이 하나 스쳐 지나간다. 몇 주 전에 그 편지 장면. 혹시? 아니 그럴 리가 없다. 마리나는 그런 애가 아니다. 계단에 내려간다. 혹시 우리가 만난 장소를 서로 다르게 생각한 걸지도 모른다. 둘 중 누구도 정확히 창문 앞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단지 오해일 뿐이다. 체육 수업이 있어서 뒤쪽 출구로 나갔을 수도 있잖아. 혹시 모르니 주변을 한번 둘러보자. 학교 뒤편으로 이어지는 길의 눈은 깊고 걸을 때마다 성가시게 밟힌다. 그래서 누가 학교 뒤로 간다면 보통 운동하러 가거나 몰래 담배 피우러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리나가 담배를 피울 것 같진 않지만 어? 체육관 뒤쪽에서 작은 목소리들이 들린다. 아하! 마리나 반이 체육 끝나고 나오는 거구나. 그럼 역시 지금 가면 마리나를 잡을 수... 건들지 마. 씨발 멍청한 척 그만하라고. 조용히 좀 해. 말했잖아. 난 몰라. 미안해. 뭐야? 너 이거 다 알고 있지? 그렇지? 내가 모를 줄 알아? 걔가 걔가 요즘 이상한 소리만 해. 아무것도 없는 데를 멍하니 보고 있고 엄마도 엄청 걱정하고 너도 알잖아. 그렇지? 소년의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나는 한참 후에야 그가 가린이라는 걸 알아챘다.
잠깐, 가린이라고? 가린이 이렇게 불안해한다고? 너 이거 갖고 있었잖아, 마리나. 바디, 부탁이야. 제발, 제발. 나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미안해. 나도 몰라. 알고 싶지만. 근데 넌 나아졌잖아. 있잖아. 그런 말 하지 마. 나도 눈은 있으니까. 네가 예전이랑 다르다는 거 알아. 알겠는데, 하지만 넌 제대로 생활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 물어봐야 해. 제발. 뭐? 아씨. 아, 몰래 슬쩍 뒤로 빠지려고 했는데 완전히 역효과 났잖아. 왜 하필 이런 타이밍에 미끄러지는 건데? 아샤? 너, 아, 어느새 가린이 내 코트 앞에서 자막 걸어 나를 들어올린다. 이 새끼야, 이제 사람들 얘기 엿들고 다니는 거냐? 안 그랬어. 야야, 놓으라고. 얘가 우리 대화 엿듣고 있었어. 아니, 난 놓으라고 했잖아. 가린은 이를 악물지만 소나기 힘을 조금 풀었다. 그래서 슈비나, 나는 마리나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는 학교 끝나고 만나기로 했단 말이야. 맞아, 만나기로 했어. 그런데 나는 우리가 정문에서 만나는 줄 알았는데 언니가 안 오길래 제가 찾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모퉁이를 돌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세상에, 너 괜찮아? 괜찮아요, 아마도. 그래서 아무것도 못 들었다 이 말이냐? 아무것도 못 들었어. 웃기지 마. 너 거짓말도 못하잖아, 슈비나. 아니라고. 바딕, 그만하라고. 됐어. 그러지 뭐. 으악. 가린이 나를 거의 밀쳐버릴 뻔한다. 마리나가 뛰어와서 또 한 번 굴욕적으로 넘어지는 걸 막아준다. 쓰레기 같은 년. 난 네 말 단 1초도 안 믿는다. 어디 네가 이 얘기 떠들고 다녀봐라.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라고. 말 조심해. 아시아는 아무 상관없다고. 네가 얘를 감싸? 왜? 방금 네 얘기 다 들었잖아. 도움 받을 거야 말 거야? 가린은 주먹을 꽉 쥔다. 마리나는 그를 보지 않고 내 옷에 붙은 눈을 털어준다. 방법은 있는 거구나. 나중에 얘기하자. 아니, 왜 나중에? 아시아도 방금 우리가 말한 거 전부 들었잖아. 그럼 같이 얘기하지 뭐. 자, 직접 요약 좀 해볼래? 어때? 해봐. 이 새끼 똑똑한 척하네. 이거 언젠간 꼭 네 발등 찍을 거다 말이나. 나 진짜 오늘은 너한테 질렸다. 아샤, 가자. 아, 마리나는 내 팔을 잡아 끌고 학교 운동장에 있는 쪽으로 데려간다. 이 선배는 사람을 끄는 걸 좋아하는 건가? 마리나, 어디서 날 찾을지 알잖아. 마리나는 가린의 간신히 감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려고 뒤돌아보지는 않는다. 가린은 나를 노려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도 무섭지 않다. 곧 우리는 곧 우리는 학교 밖 거리로 나왔다. 마리나는 답답한 듯 얼굴을 손으로 훑으며 낮게 신음한다. 그때 꼭 걔를 씹었어야 했는데 그 자식이 갑자기 와서 잠깐만 물어볼 게 있겠다길래. 그렇군요. 그래서 뭐 1분만이면 되겠지 했더니 내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너 도대체 얼마나 들은 거야? 네? 제가 말한 대로예요. 정말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그냥. 진짜로? 솔직히 말해도 돼. 화 안 낼게. 진짜예요. 웅얼거리는 목소리만 들렸어요. 언니 목소리인지도 몰랐고요.
오케이. 그럼 됐어. 저기 혹시 괜찮은 거 맞겠죠? 가림 엄청 난리였던데. 그러게. 저렇게 찌푸린 얼굴 오랜만에 봤다니까. 나는 괜찮아. 그래도 조심해요. 그 말은 바디기 안테나에 그 꼬맹이가 조심해야지. 마리나는 근육 자랑하듯 팔뚝을 탁 때린다. 나 헬스도 다녀봤다고. 아령도 들어봤다고. 10kg 데드리프트. 그 멍청이는 누굴 상대한 건지도 모르지. 가림한테 알려줄게. 가림한테 알려줄게요. 마리나의 목소리는 너무도 태평하다. 정말로 내가 한 말을 믿는 걸까? 가린 말 중 하나는 맞다. 난 거짓말을 못한다. 하지만 있지? 그건 상관없다. 마리나는 내가 그냥 다 잊어버리길 바랄 거다. 그렇다면 나는 그대로 할 거다. 그러면 내 거짓말도 결국에는 진짜가 돼버리겠지. 아무튼 배고파 뒤질 듯. 뭐 좀 먹으러 갈래? 즈도 치카에 또 가도 되고. 즈도 치카도 좋긴 한데 용돈이 얼마 안 남아서요. 잠깐, 어제 내가 너 지갑 다 털게 만든 거야? 용돈 부족한 줄 몰랐어. 걱정하지 마세요. 어제 가서 좋았어요. 음,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느긋하게 거리를 걸었다. 알고 보니 마리나는 일주일에 매번 다른 사람들이랑 카페에 간다고 한다. 월요일에는 A랑, 수요일에는 B씨랑, 금요일에는 DAF랑 그런 식으로. 이론상으론 재밌어 보이지만 내가 그렇게 살려면 아마 죽어버릴 것 같다. 나 오빠랑 같이 살거든. 내가 귀찮게 안 하면 오빠도 신경 안 써. 그리고 내가 돈만 있으면 귀찮게 할 일도 없고. 거의 계약 같은 관계라니까. 그래?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는 거. 마리나와 나는 백화점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구경했다. 그런데 내 머릿속에서는 아까 그 초대가 계속 맴돌았다. 영화 보러 간다니. 아,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가게 말하는 건가요? 도시 말이야, 이 바보야. 아, 정말요? 왜, 넌 안 그래? 그게 저는 여기 좋아요. 되게 예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할 게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 여기 확장한다는 얘기 들었어? 봄에 막사 철거하고 새 건물 짓고 스포츠 센터도 여기에 새로 만든다더라. 그런데 그런 건 몇 년씩 걸리잖아. 난 지금 지루하다니까. 아, 저는 막사 얘기 처음 들었어요. 중요한 건 여기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학교만 끝나면 된다니까. 아, 이제 1년 반만 더 버티면 돼. 졸업하고는 어디에서 공부하실지 정하셨어요? 전혀. 난 그냥 인생 가는 대로 살 거야. 나 재능 많은 사람이거든. 뭐가 내 길이 될지 누가 알겠어? 우와, 정말요? 되게 멋지네요. 저는 그렇게 많은 재능은 없는 것 같아서요. 그건 마음가짐 문제야. 마음만 먹으면 어딜 가도 다 잘 살아. 수학만 아니면. 생물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그럼 너는? 계획 같은 거 있어? 아, 저는 글 쓰는 거밖에 잘하는 게 없어서요. 아마 예술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오, 난 너 상위권 학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전혀. 숙제는 잘하지만 선생님이 앞에서 질문하시면 머리가 하얘져서 시험도 잘 못 봐요. 둘 다 과일 주스, 소세지를 먹었다.
이야기 들었다. 나는 그녀의 미소를 바라본다. 참 예쁘다.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마리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속마음을 알기 어렵다. 어쩌면 그녀는 속으로는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스스로도 그걸 자각하지 못하는 걸지도, 혹은 그 마음을 착한 성격으로 억누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고 견딜 수 없게 되면 내가 이상하게 굴었던 순간들, 혹은 그녀보다 못나 보였던 순간들을 한꺼번에 터뜨리며 나에게 화를 낼지도 모른다. 그날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가리는 카페에서 나를 대체품이라고 불렀다. 그게 그의 관점에서는 사실일지도 어쩌면 마리나의 관점에서도 그럴지도 모른다. 내 입장에서는 마리나가 오히려 이라가 담당하던 모든 것의 대체품이다. 내 희망, 내 방패, 내 행복. 그러니 이라가 사라지자마자 마리나가 나타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게 완벽하게 떨어졌는데 내가 그걸 바로 눈치채지 못한 게 더 이상할 정도다. 물론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 걸까?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까? 이건 마리나의 잘못도 아니고 이 우주의 잘못도 아니다. 남은 용의자는 단 하나, 바로 나. 내 뇌의 어딘가가 연결되길 완전히 거부하고 있다. 이라가 사라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마리나 같은 사람이 나한테 먼저 다가와주고 신경 쓰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인데. 다시 생각해보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건 해로운 일이다. 너 괜찮아? 마리나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통풍구 위에 손을 올린 채 나를 기대하듯 바라보고 있다. 아무렇게나 걷다 보니 연구소 뒤편 출입구 근처까지 와버렸다. 주변 눈은 다 녹아 지저분한 흙과 몇 달은 됐을 담배꽁초들이 드러나 있다. 근데 나는 너무 예의 바르니까 좀 닥쳐 이런 말 절대 못할 것 같잖아. 너는 너무 예의 바르니까 좀 닥쳐 이런 말 못할 것 같잖아. 저는 그런 말 안 해요. 저는 언니 얘기 듣는 거 좋아해요. 진짜로? 친구도 많으신데 저한테 이렇게 시간 내주시는 게 좀 감사해서요. 에이 진짜 뭘 그래. 일 없다고 내가 케이크나 먹으면서 빈둥거릴 수는 없잖아. 어제도 그랬고. 우리 이야기할 중요한 것도 있고, 그리고 가끔은 스케줄 좀 깨는 게 좋지. 삶의 MSG 같은 거 알지? 제가 괜히 방해한 건가 싶어서요. 죄송해요. 아니라니까. 난 너랑 얘기하는 거 좋아. 그게 되게 편해. 편하세요? 응. 실종 사건 때문에 이런 말 하긴 좀 웃기긴 한데 너랑 얘기하면 그의 얘기도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 아, 정말요? 사실 저도 어제부터 그랬어요. 이런 얘기하면 불안해져야 정상인데 전 전혀 그렇지가 않아서요. 그게 더 무섭다니까. 이게 무슨 치료법이야 진짜. 좀 신기하긴 해요. 근데 말이야, 너 아까 물어보려고 했지? 뭐 맞아요. 그게 요즘 떠드는 소문이 있는데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혹시 언니는 아시나 해서요. 응? 이라가 혹시 어떤 저기 연상의 남자분을 만나고 있었나요? 그 얘기 결국 들었구나. 네, 처음에는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사람하고 도망쳤다든가 그런 건가 싶어서요. 그런데 마리나 씨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으셔서 그냥 소문인가 싶기도 하고요. 도망? 징그러워요? 왜요? 저는 로맨틱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로맨틱? 그 남자 거의 35살이야. 그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니까요. 왜?
그런 말 아무 데서나 하지마. 진짜 위험해. 얼굴이 붉어진다. 내가 그렇게까지 민망한 말을 했던 건가? 다른 애들이 이 얘기 꺼낼 때는 보통 난 아무 말도 안 해. 평소엔 누가 그 소문 물어보면 그냥 아니야 걔 그런 애는 아님. 헛소리 하고 넘기거든. 근데 너한텐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사람 우리 오빠야. 아, 네? 그 사람 35살 아저씨 우리 오빠라고. 그럼 이라 씨랑 오빠분이 절대 아니야. 진짜 아니야. 상상도 하기 싫어. 마리나는 헛구역질 할 때 혀를 내민다. 그 정도예요? 그럼 나 진짜 죽어버릴지도 몰라. 너한테 믿고 말할 수 있지. 우리 오빠 래프 그 연구소에서 일하거든. 그러니까 연구 단지에 있는 그 실험실들 말이야. 이라를 많이 도와줬어. 도와줬다고요? 뭘요? 스트레스 관리? 그런 거. 이라가 좀 신경증 같은 게 있어. 가끔 정신이 막 엉키고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 래프 말로는 뇌하학 어쩌고 나는 자세한 건 잘 몰라. 그럼 그날 애들한테 화냈던 건 아니 그건 평소 이라 모습이야. 믿기 어렵겠지만 보면 딱 알아. 가끔 아무 소리도 못 견디고 누구 얼굴도 못 보고 가끔은 머릿속이 진짜 뒤엉켜서 패닉 오고 그런 식. 저 그렇군요. 그럼 그날 이라가 흐트러져 있던 것도 그때도 그런 상태였던 건가요? 응, 100%. 그렇게 심한 건 진짜 오랜만이었어. 치료 시작했을 때부터 치료 시작할 때 이후로는 없던 정도였거든. 이라가 그런 일을 겪었다고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프다. 불쌍한 이라. 우리 사실 운이 좋은 거야. 그니까 래프가 도와주길 거부했으면 이라가 지금 어디 있었을지 나도 모르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었지. 이라에게 약을 구해줬어. 약이요? 머리가 좀 잠잠해지게 해주는 알약.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종류는 아니야. 불법 약물인가요? 뭐? 아니, 그렇게 무섭게 말하지 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새로 나온 약이라 구하기가 어려운 것일 뿐이야. 어쨌든 이라가 래프 말대로 정확히 챙겨 먹었을 것 같진 않아. 그래도 한동안은 훨씬 나아졌었지. 정말 오빠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글쎄 누가 알겠어. 이라가 결국 치료를 거부하긴 했으니까. 한 달 전에 그냥 딱 잘라서 거부했어. 약도 끊고 우리 집에도 안 오고. 그리고 너도 봤잖아. 어떻게 됐는지. 하지만 왜 상태가 좋아졌었다면서요. 그쵸? 도움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마리나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담담하게 말한다. 그냥 더는 약을 먹고 싶지 않다고 했어. 약이 부작용이 꽤 심하거든. 그래서 막 뭐라 할 수도 없었지. 그래도 우리랑 상의만이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약을 끊으면 그런 발작 같은 증세는 더 심해질 거거든. 왜 이제야 말하시는 거예요? 뭐? 왜 그런 걸 혼자만 알고 계셨던 거예요? 왜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럼 이라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다치면 어떡해요? 진짜 그걸 나한테 묻는 거야? 내가 아까 왜 아무한테도 말 못한다고 했는지 들었잖아. 이라 동생 생각 좀 해보라고. 이라 생각도 좀 해보세요. 가족 체면이 이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건 정말 아니잖아요. 맙소사 아샤.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잖아. 봐. 내가 경찰한테 이라의 문제를 말한다고 치자. 그리고 래프가 도와줬다는 것도 말한다고 치자.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 그게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 범인을 특정할 수 있어? 아니면 동기가 생기는 건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래서 뭐? 그래서 뭐라니요? 그럼 적어도 이라가 그냥 반항하다가 집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감정 폭발 때문에 잠깐 나간 것도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다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들 진짜 열심히 찾아줄 거예요.
꺄하하하하. 마리나의 씁쓸한 웃음은 정말 따갑게 꽂힌다. 진지하게 받아들일 거라서 아샤, 너 텔레비전이라도 나가야겠다. 하하, 들어봐. 아샤, 아신카, 세상 그렇게 돌아간 게 아니야. 경찰 말하는 건가요? 세상 전체. 사람들이 갑자기 이라 불쌍하다고 느낄 거라고 생각해? 귀엽네. 진짜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알려줄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걸? 아, 그렇지. 원래 좀 이상했잖아. 맞아. 걔 원래 머리 좀 나갔었지.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정신적으로 약한 애들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지. 안타깝긴 한데 어쩌겠어. 이제 찾아봐야 소용없지. 내기한다. 심노블 숲에서 자살했을걸? 난 배 걸게. 얼어서 뒤졌을 거다. 그만하세요. 그러지 마요. 거짓말 하지 마요. 거짓말 아니라고 했잖아. 사람들 진짜 이렇게 떠들 거고 너도 알잖아. 이라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사라졌는지. 전부 수다거리로 소비해버릴걸? 핑계 잡아서 씻고 뜯고 말이야. 이라의 삶도, 행동도, 실종도 전부. 그리고 만약 이라가 정말 돌아오지 않는 거라면 사람들은 평생 이렇게 기억할 거야. 그런 취급으로. 그게 그게 듣기 좋게 들려? 받아들이기 힘들어? 나한테 화내도 돼. 나도 화나 있어. 너는 내가 얼마나 열받아있는지 몰라. 근데 이라가 내게 맡긴 걸 그렇게 배신하면서까지 떠들어댄다면 난 평생 스스로를 용서 못해. 스스로 자책하면서 살 거라고. 그럼 왜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이라가 그랬어. 네가 걔 존경한다고, 의지한다고. 그래서 너라면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내가 틀렸나 보네. 이라가 원했을까? 우리가 이런 비밀을 동네방네 알리는 걸? 그랬다고 돌아와서 고맙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저 세상에서라도 축복이라도 내려줄까? 이라를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뭐? 제발 아스카, 너 너도 이제 현실을 좀 봐야 해. 사람들이 어떻게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녀를 죽은 사람처럼 말하지 말아요. 마리나의 입술이 떨린다. 그녀는 재빨리 코를 훌쩍이고 옷깃을 고쳐잡는다. 나도 진짜로 죽었다고 믿는 건 아니야. 난 그냥 네가 이해했으면 해서 그러는 거야. 알겠지? 이라가 숨긴 데는 이유가 있었어. 그게 옳은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난 이해해. 사람들이 그런 걸 알게 되면 좋게 끝나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어. 사람들이 마이나 씨의 가족이 이라를 도와준 사실을 알게 되면 레프 씨를 의심할 거예요. 그렇죠? 희귀한 약을 구해주셨다고 했잖아요. 이라 부모님은 그걸 알고 있으셨어요? 아니, 근데 그거 원래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음, 언니 조금 이기적이시네요. 나, 아니, 난 그냥 괜찮아요. 이라 걱정하시는 건 저도 알아요. 정말요. 이라를 도운 건 정말로 아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레프 씨도 그렇고요. 물론 그랬지. 네, 그러니까 제발 이라를 위해서만 비밀을 지키는 척 하지는 마세요. 톨리크 때문이라고 또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그게 아니라 난 그런 척 하는 게 아니야. 알아요, 알아요. 그냥 말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당신 자신이 걱정되는 것도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 말이었어요. 그래, 그래. 왜 안 되겠어. 나 문제 생기는 건 무서워. 됐지? 그렇게 말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난 그냥 말하는 건데. 솔직해지자는 거잖아. 나 문제 생기기 싫어. 내 오빠도 문제 생기는 거 싫어. 일자리 있는 거 더 싫고. 그게 듣고 싶었던 거야, 아샤? 언니, 제발 그만해요. 저는 싸우고 싶지 않아요. 너가 먼저 소리 질렀잖아. 나도 싸우기 싫다고. 죄송해요. 소리 질러서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아휴, 진짜. 왜 갑자기 이렇게 심각해져? 별일도 아닌데.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사과하지 마. 지금 나 완전 나쁜 애 같잖아. 그러면 아니요. 그만할게요. 말한 방식은 좀 재수 없었지만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그럴듯한 핑계는 100가지도 만들 수 있어. 근데 결국 다 핑계야. 왜 나 그냥 내 앞길 깨끗이 살고 싶었던 거지. 완전 꼴사나워. 하하. 그건 아니에요. 가족 챙기시는 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일을 위해 하신 좋은 일들 그건 여전히 소중한 일이에요. 제발 그런 식으로 깎아내리지 마세요. 그런가? 사람은 결국 다 자기 살 길 먼저 찾잖아. 모든 인간은 짐승이지. 안 그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아니야? 저는 언니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하. 아하하하. 너 정말 특이한 애다, 아샤. 정말 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가요? 그냥 너한테는 믿음이 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너는 사람을 절대 판단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처음엔 네가 완전 순진한 줄 알았어. 멍청하다는 뜻은 아니고 약간 둔한가? 뭐 그런 느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네가 순진해서 그런 게 아니란 뜻. 난 보통 사람을 금방 파악하거든. 근데 너는 어제 어제 처음 만난 것도 있겠지만 너 정말 착해, 아샤. 내가 바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제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착하다는 말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남을 돕는 사람도 아니고 진짜로 친절한 사람도 아니고 정직한 사람도 아니다. 나는 위선적인 말만 했다. 감사해요. 에헤, 내가 한 말이 칭찬이 되나 모르겠네. 물론이다. 나는 다시 세상을 바라본다. 모두가 나에게 친절한 세계, 보이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세계, 부당하고 동시에 사랑스러운 세계. 그 친절은 너무 커서 내 이해를 초월한다. 하지만 그걸 잘못된 것이라고 부르는 건 우주에게 모욕이겠지. 내가 뭘 안다고 무엇이 가치 있고 없는지를 판단하겠는가. 겨우 잘난 척만 하는 한낱 벌레일 뿐인데. 나는 이해하려 들 필요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리고 내가 해도 되는 단 하나의 일은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다. 나는 말할 것이다. 내 마음이 전해질 때까지 필요하다면 몇 번이고, 다시 말해서 끝없이 말할 것이다. 쉣! 충분하지 않다. 내 삶은 유한하고 내 감사 또한 유한하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전부를 바친다 해도 태양이 죽어가며 지구를 집어삼키는 그 순간까지 살아간다 해도 결코 모자람에 채울 수 없다. 평생 다해도 이 약속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그 약속을 거둔다. 미안하다. 그렇다면 감사 그 자체가 무한해진다면? 끝없는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 그런 게 가능할까?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감사를 보내는 것, 마치 전자기파를 끊임없이 뿜어내는 펄서처럼. 펄서의 전파는 거대한 진공 속으로 끝없이 흘러간다. 나의 감사도 그렇게 흘러가야 한다. 내 신호는 아직 충분치 않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주비행사가 되어서 궤도 밖으로 내 메시지를 송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궤도 밖에서 내 메시지를 송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우주비행사가 되기 위한 어떤 재능도 없다. 그 다음으로 가능한 방법이라면 지상에서 아주 강력한 전파를 쏘아 올리는 것일 텐데. 대기를 뚫을 만큼 강한 신호를 보내려면 내가 가질 수 없는 장비가 필요하다. 그건 내가 실제로 우주에 가는 것만큼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내 신호가 계속 퍼져나갈 방법은? 아, 그래. 이렇게나 뻔한 걸 왜 이제야 깨닫는 걸까? 모두 나에 관한 것이다. 나는 나만의 포물선 안테나다. 내 신호의 세기는 나 자신의 감사의 농도가 결정한다. 그건 결의의 문제다. 그건 숭배의 문제다. 헌신의 문제다. 내 신호가 하늘을 뚫지 못한다면 전적으로 내 실패다. 그건 내가 바로 잡아야 하는 일이다. 그럴 수 있을까? 할 수 있다. 당연히 할 수 있다. 어떤 반론도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더 열심히 해야 한다. 훨씬 더 깊고 더 뜨겁게 감사할 수 있도록. 나는 숭애로 넘쳐 흘러야 한다. 나는 경외로 넘쳐 흘러야 한다. 나는 사랑으로 넘쳐 흘러야 한다. 그걸 못하면 내 목소리는 결코 우주에 닿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은혜에 압도되어 죽어도 좋겠다는 지경에 다다르면 나는 해수면 위에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갈 것이다. 나는 높은 곳에 오르고 하늘을 바라보고 궤적이 완벽해지도록 몸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내 생의 가장 강력한 송출을 시작할 것이다. 이 말들을 3000km 반경의 모든 사람들의 심장과 뼈와 근육에 울려 펴질 만큼 그렇게 크게, 그렇게 격렬히 외칠 것이다. 그들의 TV 신호가 끊어지고 라디오가 터져 나갈 것이다. 전 세계가 공산주의 봉에서 전례 없는 강도의 전파가 발생이 되었다고 보도하게 될 것이다. 물론 엘브루스 산이 좀 더 현실적이겠지. 내 기억이 맞다면 아빠가 대학 시절에 그곳을 등반했어. 적어도 서랍 어딘가에 그때 가져온 배지가 하나 꽂혀 있었던 것 같다. 그것에 대해 아빠한테 물어볼까? 오늘은 숙제 안 해도 되고 오늘 밤은 온전히 내 시간이다. 나는 쉴 거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할 거다. 나는 이 세상을 있는 힘껏 사랑할 거다. 12월 21일 해가 없는 날이 허용하는 만큼 세상은 밝다. 추워도 공기는 맑고 부드럽다. 광장 한가운데 조각상은 음디수로 방치하겠다. 나는 벌써 도시를 한 바퀴 돌았다. 언제나처럼 멋진 시간이었다. 보고 싶은 건 다 보고 감탄할 건 전부 감탄하고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거짓말이지. 나는 남쪽으로 향한다. 그동안 슬쩍 피하고 있었던 건 단 한 곳을 향해. 주택가 끝자락에 있어 피하기도 쉬운 그곳. 카센터. 특별한 건 하나도 없지만 단지 주인의 아들이 내 같은 반이라는 이유로. 그게 왜 문제냐고? 글쎄 그냥 사소한 고집 같은 걸까? 그 사건 이후로 나는 그 앞을 전염병 피하듯 피해 다녔다. 하지만 카센터의 잘못은 아니었다.
운이 나빴을 뿐. 거기에 내 과한 반응이 더해졌을 뿐이다. 내 목표를 이루려면 이제 그만 나 자신을 넘어서 마주해야 한다. 난 해낼 거다. 내 메시지를 우주로 보낼 거야.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다. 온 세상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고 소화해내야 신호 세기가 충분히 강해진다. 이 작은 마을의 모든 곳에서 아름다움을 찾지 못한다면 이 행성의 장엄함 하물며 우주의 장엄함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보르코타-5의 다른 장소는 모두 익숙하다. 그런데 오래된 농담 때문에 단 한 곳만 제외한다는 건 불공평하다. 미안해 카센토야. 내 실수를 바로잡으러 왔어.